제가 되게 신기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석 말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석 말벌이요? 예, 진짜 지금 이제 참고자료 사진 한번 쫙 띄워주시면 좋은데 파란색에 진짜 보석처럼 아, 반짝반짝이게 보석 생겼어요. 말벌. 네, 이 벌의 우리말 이름은 는쟁이 벌입니다. 이름 귀엽잖아요. 네네. 는쟁이 벌. 요 는쟁이 벌이 사냥 방법이 정말 독특해요. 주로 사냥하는 대상이 바퀴벌레인데요. 오, 기특한 녀석이죠. 예. 근데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바퀴벌레의 뇌에 네. 신경독을 주입을 합니다. 오, 그럼 이 신경독을 주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음엔 저도 신경독이라 그래서 몸을 마비시켜갖고 이동하나 그랬더니 반대였어요. 이 신경독을 맞아도 몸은 마비되지가 않는데요. 몸을 움직일 수 있대요. 네. 근데 움직여야 한다는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대요. 그러면 예. 거의 죽은 듯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움직일 의지가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는쟁이 벌이 이렇게 바퀴벌레 더듬이를 이렇게 물고 질질질 끌고 가요. 그러면은 질질질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네. 마치 이렇게 목줄 맨 짐승처럼. 네. 그러니까 다리는 움직여요. 는쟁이를 따라서 어, 걸어가는 건데 움직일 의지가 없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독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따라가는 거죠. 마비되는 게 아니라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지만 움직일 의지가 없게 만드는, 조종당하게 만드는 상태예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기 둥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알을 까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애벌레들이 그 바퀴벌레를 먹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정말 자연의 신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곤충 세계에서만 일어날까요? 아, 인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긴 합니다. 언제요? 예를 들면 광견병이 있어요. 아, 광견병에 걸리면은 이제 광견병에 걸린 개들을 살펴보면 물을 무서워하고 공격성이 네. 증가하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광견병 바이러스가 이렇게 물이 그 촉촉한 환경,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전파가 잘 안 된대요. 네. 예. 그리고 광견병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물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피하게 만들고 공격력을 높이게 하는 거죠. 숙주한테.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걸렸어도 비슷한 반응이 또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늑대 인간 신화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서는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기는 이건 과거에 조금 심각한 광견병에 걸린 사람의 일화가 와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해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광견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행동이 광견병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 자, 요거랑 비슷하게 감기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 나오죠? 네. 콧물 나오죠? 네. 기침 나오죠? 자, 이것들이 다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제가 감기 걸려갖고 유선 PD님 얼굴에 재채기를 확 해버리면 감기 옮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자기 바이러스를 더 퍼지게 하는 증상들을 네.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조종하네? 자기를 더 퍼뜨리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히 우리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도 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 아닐까요? 우주의 그런 에너지와 물질이 잠시 들렀다 가는 플랫폼. 내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심지어 조종하기도 하는 그런 플랫폼이 우리 몸이 아닐까.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몸이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수많은 것들이 계속 지나쳐 간다는 거죠. 네. 물질도 들어갔다 나가고 에너지도 들어갔다 나가고 심지어 다른 생명체도 들어갔다 나가죠. 더 놀라운 건 그 생명체들이 들어갔다 나가면서 네. 그냥 우리의 뭐 생각 감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교환하기도 한대요. 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그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발생 기관으로 있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기생했다가 영원히 기생하는 형태로 남은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아, 진짜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살고 있죠. 세균도 살고 있죠. 바이러스도 살고 있죠. 이것들이 다 생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이 몸이라는 걸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균들이 사실 주인공이라면 그 친구들의 시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진짜 한낱 그렇죠.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플랫폼에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시점으로 보자면 우리는 아파트인 거죠. 네. 그리고 아파트고 요즘 아파트 관리자가 말을 안 듣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입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식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네. 섬유질이 많고 네. 예, 건강한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요즘 막 바쁘다고 막 무슨 라면 막 삼각김밥 막 이런 것만 들어와. 인스턴트 음식들만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요즘 관리인이 왜 이러지? 얘가 말을 안 듣네.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내보내네. 그러면 그런 음식 먹으려고 그럴 때마다 막 이제 먹을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거야. 우울감을 느끼게 해서 그런 음식을 피하게 한다거나. 유미의 세포들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런 생각과 감정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는 어떠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느냐? 저자는 우리가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말을 책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영원한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는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을 편하게 부르기 위해 붙인 명칭일 뿐이다. 되게 심오하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게 나라는 존재는 계속 바뀌어요. 물질이 계속 들어갔다 나가고 심지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신도 오롯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생물들이 또 영향을 끼치고 예. 수많은 내 몸의 상태가 그 정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라는 독립적이고 영원한 존재가 과연 있느냐? 거기에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생물, 자연, 나아가 그러니까 그런 우주 끝까지 우리는 다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연결된 존재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생물학적이고 심지어 물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네. 우리는 우주 끝까지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또 책에서 그래서 행복과 안녕을 증진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는데 왜 이 이야기를 책에서 소개를 해줬느냐? 그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또 연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 소개하는 행복과 안녕을 증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사람들을 사귄다. 두 번째, 주의를 의식하고 관심을 갖는다. 세 번째, 활동적으로 생활한다. 네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운다. 다섯 번째, 친절을 베푼다. 이건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연결하고 정말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람들을 사귄다. 이건 뭐 그 말 자체로 연결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은 행복과 안녕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를 의식하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연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몸이 자연하고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우주까지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주의를 의식하고 관심을 갖는 게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를 인식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나는 독립된 존재고 오롯이 나로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속으로 지금도 자연의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산소가 들어오면 그 산소는 저 나무에서 왔고 그럼 그 나무가 뿜어낸 산소는 이산화탄소와 교환한 데서 왔고 그럼 그 이산화탄소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별의 핵융합에서 탄생을 했다. 이런 거를 인식할 때 우리 주위를 네. 조금 더 나와 연결된 상태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심지어 여기에서 최고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와. 나라는 존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 자연과 우주가 나의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연결돼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네요. 이러면 행복과 안녕이 증진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새로운 것을 배운다. 이건 새로운 지식과 나를 연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친절을 베푼다. 이거만큼 또 연결이 중요한 일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외롭다고 느껴지실 때 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내 몸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자연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다른 많은 생명체와도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로움을 좀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쭉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가끔 저 자신의 일에 되게 작게 매몰될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책을 읽으면 되게 시야가 넓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네. 정말 동의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다친 상태가 아니라고. 내가 닫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내 몸이 이제 끊임없이 물질이 오고 가는 열린 상태라는 걸 딱 인식을 하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옹졸하게 살았던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내가 너무 생각이 닫혀 있진 않았나. 내 몸은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좁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을까? 더 넓게, 더 대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요거는 이제 저만 하는 반성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 몸이 내 몸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는 조금 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예. 이 내 몸이 오롯이 나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뱃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것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맞아요. 바이러스 거기도 하고 뭐 이런데 내가 너무 내 욕망만 생각했나? 좀 치킨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애들 생각도 좀 해줘야 하지 않나? 맞아요. 이런 것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건강하게 살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더 암울한 문제는 세대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요즘 이제 소셜미디어가 가장 큰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데 10대들이 정말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소셜미디어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거치면서 네. 단절에 이은 단절까지 이어지면서 외로움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다고. 미국에선 이게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시국에 네.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요. 탄탄한 근거에서 옵니다. 예,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믿을 수 있냐면은 정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면 누구나 믿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이 책이 그런 근거와 믿음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한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책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외로움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인 이 시국에 네. 이것만큼 필요한 책이 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